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입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정규제 TV가 완전히 유료로 전환됩니다. 죄송합니다. 유료로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규제 뉴스의 시작을 공부부터 한번 해볼까요? 매번 이제 뉴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만 오늘은 정규제 칼럼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사실 이게 이 이민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민이나 난민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론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민, 난민 이런 소위 다른 나라의 국경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론으로 처음에 이 이론을 입론했던 분은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 보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계 보편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것 자체를 그가 위해를 가하지 않는 동안에는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의 이민이론은 For the Perpetual Peace라고 하는 영구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논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구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입니다만, 이 논문에 보면 강력한 국제무역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호교론적 논변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구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일부에 보면 이민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자가 먼저 기존 주거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보편 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칸트의 그런 생각들이 소위 오늘날의 난민협정이라든지 유럽의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하나의 지도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또 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게르트 하딩이라는 분입니다. 이 게르트 하딩의 이라는 생물학자인데, 이 게르트 하딩의 이론은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게르트 하딩의 공유주의 비극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이 공유주의는 처음에는 뭐 공유지에 이렇게 풀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자기의 양떼를 키워서 거기서 풀을 뜯게 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고 양떼가 계속 일정 수준 이상 불어나게 되고 거기에 소유권이 획정되어 있거나 또는 양떼의 숫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 게르트 하딩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의 설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어떤 종류든지 통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실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을 소유권으로 해결을 하죠. 근데 되게 이제 좌익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그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공유주의 비극이 적 상황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바로 이 게르트 하딩인데요. 아마 공유주의 비극에서 약간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트 하딩은 난파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배가 있는데 한 배에는 적정 인원이 타고 있고 다른 배에는 적정 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침몰 위기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탈출해서 정상적인 적정 인원이 타고 있는 배에 접근을 하면, 누구라도 태워달라고 하면 그를 매몰차게 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쪽 배의 생존이 보장되는 거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트 하딩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헝가리 같은 태도가 오히려 정당화될 수 있죠. 누구든지 승선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게르트 하딩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 이론과 게르트 하딩의 이론이 지금 오늘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은, 이 소위 지금 난민 문제가 굉장히 터져 있습니다만은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 또는 난파선의 개념, A와 B의 두 척의 그 난파선이 대립하고 있을 때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일 때 받아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게러드 하딩은 굉장히 강력한 거부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또는 편은 또는 옹호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반면에 칸트는 무한한 어떤 인간의 또는 보편규칙, 국가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알고 보면 다 세계 시민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밀턴 프리드만은 약간 그 이민의 패러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밀턴 프리드만 뭐 경제학자 아시죠? Free to choose 이런 그 아주 명제를 쓴 그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가 일정 문명 수준에서 있는데 그 문명 국가로 이민을 오거나 난민이 뛰어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이민이나 난민이 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에서 또는 지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열위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오히려 그 지역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 자체가 자연 뭐 불악도 아니죠. 자연 상태였기 때문에 유럽의 문명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들어왔고, 그래서 무한한 그 자연을 개척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이민이 들어올 때마다 국부가 거기에 따라서 이민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국부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불법 이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근데 합법 이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불법 이민일 경우에는 이롭지만 합법 이민으로 포용적으로 들어올 때에는 인클루시브하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이론을 폈습니다. 그 지금 오히려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이론이 이제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소위 세계 선진국들의 현상과 고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죠. 물론 밀턴 프리드만은 그런 어떤 역설을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패러독스 뭐 이런 말을 보였습니다.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이런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대박 이렇게 얘기할 때도 북한과의 통합이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 전체의 어떤 도약의 기회가 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이펙트가 많을 거냐는 것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아직 뭐 그걸 제대로 된 논문도 없습니다만 연구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독일은 대환영이고,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주 초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은 실업률이 4.7%이 거의 완전 고용이고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80만 명까지 이민들 일단 들어오는 데는 다 받겠다 하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독일로 도착하면 독일 사람들이 이제 hospitality,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대로 칸트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에게 잡을 주고 또 잡을 줄 수 있는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도 사실 원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환대를 베풀고 모든 유대인들이 독일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19세기입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오자마자 말하자면 바이마르 헌법, 그 1차 대전의 고통을 겪고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대불황이 닥치고 엄청난 인플레가 쌓이고 하면서 그 독일인들의 그 환대가 나치즘과 함께 극단적인 적대의식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독일인들이 외국 이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저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환대하는 모습이 과거처럼 돌변하지 않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이민 문제를 가만히 저녁마다 제가
집에서 그 이민들이 터져 나오고 며칠 전에 무슨 헝가리 기자가 다리를 걸고 하는 장면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 이민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정규제 뉴스 첫물에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참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역설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그동안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오사마 빈 라덴을 치고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소위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죠. 주로 미국의 이제 좌파나 유럽의 좌파들은 이 미국의 그 중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이제 평화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왜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중동에 개입하고 간섭하느냐 이렇게 떠들어 왔는데 막상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나서 벌어지는 현상은 완전히 그 소위 그 좌익들이 기대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죠. 내란이 벌어지고 종족 간의 수니파 대 시아파의 전쟁이 벌어지고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만들어지고 IS라고 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테러 단체가 만들어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은 소위 근대적인 국가를 유지할 만한 그 어떤 사회의 능력이 안 되느냐? 예, 안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 부족의 갈등 또는 종교의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서 공통의 이해에 기초한 뮤추얼 인트레스트에 기초한 또는 상대주의적 세계에 기초한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안 되는 사회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회 발달 정도가 소위 우리가 아는 정상국가로서의 그런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지도자가 선출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인데 거기에서 미국이 손을 뺐을 때 나타나는 저 파괴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으로 하여금 중동에서 손을 빼라 또는 동구권에 개입하지 마라.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왜 유럽에서 거기에 개입하냐 하고 얘기했던 소위 평화주의자들 다른 말로 좌익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좌익들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빠져도 그 뭐 자치가 될 거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고요. 사실 이게 아까 칸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칸트가 세계 시민적 국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유럽이 이제 로만 가톨릭의 어떤 틀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제가 너무 초반에 이게 진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곧 끝낼게요. 다가 이제 독일에서 벌어진 독일을 중심으로 벌어진 소위 독일 30년 전쟁을 거쳐서 17세기 중반인가요? 그때 소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진 베스트팔렌 지역이고 그 지역의 중심이 오스나브리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오스나브리크는 제가 정규제 TV에서 몇 번 그 강의할 때 오스나브릭이라는 지명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살던 오스나브릭에 살던 유스투스 메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했던 논문을 소개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스투스 메저는 18세기 사람이고요. 그 전에 17세기 중반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소위 국가들이 세속 국가로 쫙 찢어졌습니다. 세속 국가로 찢어지고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생기고 물론 비자는 그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경계가 생기면서 이제는 로마적 보편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땅 내 땅이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역 내 국가 야 니 넘어오려면 세금 내야 돼. 뭐 말하자면 세금 제도도 달라지고 세속 국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칸트가 얘기했던
칸트는 뭐 영구평화론에서 여러 가지 그 국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경의 경계를 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할 거냐는 이론을 칸트가 이제 아까 보편주의적 세계관에 따라서 주장하게 되고, 게럿 하딩의 이론도 있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들의 이론도 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두서없이 정규제 칼럼으로는 맨 마지막에 안 하고 맨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